안녕하십니까. 민선 7기 시장 선거 전부터 큰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현안이죠.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 BRT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사업의 방향에 대한 시민 참여단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공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BRT는 간선도로에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확보해 버스의 정시성을 높이는 체계입니다. 부산은 동래구 내성교차로부터 해운대구 운촌 삼거리까지 8.7km 구간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BRT는 시행 이후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버스의 정시성과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체를 유발하고 버스 속도 개선도 미미하다는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취임 뒤 중앙로 내성에서 서면까지 5.9km 구간과 해운대 운촌 삼거리에서 중앙 지하차도 1.7km 구간 공사를 일단 중단시키고 시민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고 먼저 2,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그 결과 공사 재개가 50.2%, 반대가 42%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과 6일 1박 2일간 141명의 시민 참여단이 수기 과정을 거친 결과 공사 재개가 61%, 중단이 39%로 나타났습니다. 재개 의견이 22포인트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상 세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위원회는 현재 중단되어 있는 부산 BRT 1축,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잠정 중단됐던 BRT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뜻을 부산시에 전달했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조만간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BRT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 민선 7기 오거돈 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마련한 기획보도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시정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민들은 이런 시정 비전을 직접 체감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죠. 한마디로 알맹이가 없는 말잔치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도원 기자입니다. 광역단체장 취임 100일을 맞아 리얼미터가 전국 17,0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오거돈 시장의 지지율은 36.1%로 16위를 기록해 17명 시도지사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보다 한 계단 뒤로 더 밀린 결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유가 뭘까? 전문가들은 오거돈 시장이 취임 이후 제시한 비전들이 실제 시민들에게는 와닿지 않았던 점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오거돈 시장의 비전마저도 지난 서병수 시장의 비전과 크게 차별화되지 못했고 특히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제시하지 못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만개 창출, 소상공인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 구축 등이 제시됐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실현된 건 없습니다. 이 밖에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문화교류 외엔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게 없는 실정입니다. 4년 뒤 부산 시민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또 타 도시와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과거의 서시장 체제와 어떻게 다르고 그다음에 그 서시장 체제를 넘어서서 뭐 인천이라든지 서울과 같은 그런 거대 도시들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는 시정이 가꿔질 거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 자체가 보이지 않는 부분. 시민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을 정도의 혁신이 없다면 이후의 평가도 낙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난 100일간의 시행착오를 감안해 앞으로의 100일 동안에는 보다 구체적인 비전 제시와 과감한 시정 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 광역단체장들이 취임 100일을 맞아 동남권 경제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오늘 부산에서 열린 민선 7기 출범 100일 합동 토크 콘서트에서 동남권 상생발전 결의문을 통해 동남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 경제권으로 육성시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속에서 유라시아 출발지와 종착지로서 지리적 이점을 살려 동남권이 세계 물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해외 은행에서 발급받은 신용장을 이용해서 수출환 어음을 국내 은행에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업자 2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출품 가격을 최대 100배까지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출환 어음을 매매한 겁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 세관 직원들이 엄청난 양의 손세정제를 폐기 처분합니다. 수출업자 77살 A씨가 수출하려던 항균제로 세정 기능이 전혀 없는 가짜였습니다. 58살 B씨가 국내산이라고 속였던 레깅스는 알고 보니 중국산 저가 제품이었습니다. 모두 A씨와 B씨의 수출품들인데 싱가포르 보세 창고에 장기간 방치돼 있다 부산 세관으로 돌아온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A씨와 B씨가 지난 2014년 5월 일본에 있는 브로커 C씨와 범행을 공모하면서부터입니다. 이들은 수출한 어음 매매 대금의 60%를 주는 대가로 C씨를 통해 수출한 어음 매매에 필요한 상업 신용장을 손에 넣었습니다. 세정제와 레깅스의 수출 가격을 최대 100배까지 부풀린 뒤 컨테이너에 실어 싱가포르로 보냈고 국내 은행 2곳에 신용장과 가짜 서류를 제시해 수출한 어음을 발행해 그 금액만큼 받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2년 동안 57억 원을 챙겼습니다. 외국에 있는 신용장 발급 브로커로부터 교부받은 상업신용장을 이용하여 국내 유수은행으로부터 57억 상당을 편취하고 그중 33억 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사건입니다. 당시 한 은행 직원은 서류 조작 방법을 도와준 사실을 드러나 구속돼 징역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사기와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출업자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하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브로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요즘 백화점 가을 세일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물렀던 이 세일 기간 매출액이 올해는 10% 이상의 증가폭을 보인 건데요. 특히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명품 등의 매출이 높아서 주로 고소득층이 지갑을 많이 연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된 가을 세일 기간 동안 부산 지역 백화점의 평균 매출은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가을 세일 매출 증가폭이 23%대, 한 자릿수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는 셈입니다. 명절 이후 여성복과 스포츠의류 매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가을 세일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품 군별로 보면 고가의 가전제품은 최고 50%까지 매출이 늘었고 해외 명품도 최대 30%까지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모피의류의 경우 백화점마다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매출이 늘어 가을 세일 매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서민들보다 고소득층이 지난해보다 지갑을 많이 열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명품이나 모피, 가전제품 같은 고가 상품 위주로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점포 전체적으로도 매출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같은 가을 세일 매출 증가가 연말 특수로까지 이어질지 백화점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7일째인 오늘 올해 처음으로 중구 일대에서 새롭게 선보인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커뮤니티 비프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코너인 커뮤니티 시네마도 오늘 저녁 영화 양만의 무기 상영을 끝나면서 커뮤니티 비프가 준비한 영화 17편의 상영과 한국 고전 영화 사진전 등이 문을 닫았습니다. 영상산업센터 컨퍼런스홀에서는 패트릭 휴즈 감독이 영화 팬들을 만나 자신이 연출한 액션 코미디 영화 킬러의 보디가드의 촬영 전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영화의 전당에서는 미투운동 부산대책위원회 진행으로 영화계 미투 이후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이 착공 10년이 되도록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공공부문이 먼저 투자를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 모임은 오늘 성명을 내고 북항 재개발 지역의 민간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만큼 재개발 지역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공공투자의 하나로 부산항만공사의 신사업 건립을 제시하며
항만공사가 새 사옥을 지어 항만 물류 분야의 공기업과 민간 기업들을 집적해 랜드마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일 태풍 콩네이가 부산을 통과하면서 초고층 건물인 해운대 LCT에서 유리창 수백 장이 깨져 공사가 임시 중단됐습니다. 해운대구청은 LCT 건물의 고층부 사이 40여 가구의 유리창 100여 장이 파손돼 인근 아파트와 상가까지 피해를 입었다며 LCT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계기관의 안전 진단을 요구했습니다. LCT 시공사는 랜드마크 타워 건물 외벽에 설치된 쇠줄이 강화 유리를 때렸고 유리 파편이 날아가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피해 현황을 조사해 모두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3회 부산항 국제 선용품 박람회가 오늘 해운대 백스코에서 개막해 모레까지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32개국 430여 개 업체가 참가한 부산 국제 해양 플랜트 전시회와 함께 열려 각국의 조선 해양산업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선용품을 알리게 됩니다. 선용품 세계 시장 규모는 연간 40조 원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전체의 2.5%인 약 1조 원으로 추정되며 부산항은 국내 선용품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